안녕하세요. 데브옵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재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일본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조직에서 업무를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현지 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플랫폼 랩의 송지형입니다. 한 10년 동안 KT, SK, NC 소프트와 같은 다양한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위한 설계 업무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인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 순위를 다투고 있는 와중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점유율 싸움으로 흘러서 서로 손해를 보는 싸움으로 가지 않고 경쟁을 통해서 기술 발전이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후의 승자가 하나의 회사가 남는다기보다는 각 클라우드의 특징을 살려서 모든 서비스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클라우드사마다 각자만의 특성을 살려서 생존 전략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가장 성숙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마켓 리더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켓 리더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저도 작년에 AWS에서 개최하는 미국에서 열린 리인벤트라는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AWS가 마켓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스케일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해 본 유저로서 말씀드리면 MS의 전략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S의 어떤 강점이죠. 생산선 소프트웨어 영역을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 방식인 사스 형태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해당 카테고리의 클라우드 분야를 리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블리자드 같은 대형 게임사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에도 좀 눈을 돌리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굉장히 주시를 했던 사람으로서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주식을 사지 않은 게 굉장히 좀 후회가 되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구글 클라우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구글이라는 기업 자체가 좀 워낙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기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는 이제 빅쿼리 같은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서비스에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좀 이제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제 앱스토어에 지불해야 될 수수료의 일부를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좋은 연계 전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이제 앱스토어에 어떤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임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구글 클라우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누구 하나가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각 사의 이제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제 리소스를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사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근재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어쩔 수 없이 낭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구나 아니면은 검증 목적으로 되게 리소스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런 게 자꾸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좀 남아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백엔드 파트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를 실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팀이면은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팀보다도 좀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을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좀 위험이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원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다루는 플랫폼이라서 AWS나 애저 그리고 구글과 같은 다양한 그 개발 환경들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어떤 낭비적인 측면이 없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계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실수는 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러한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자원을 추적하려는 습관을 들이고 또 항상 놀고 있는 리소스가 없는지 그런 것을 꾸준히 확인해 나가는 게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취업 준비생들을 많이 만나서 멘토링 역할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공개 소프트웨어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기술들인 뭐 예를 들면 AI나 뭐 머신러닝 또는 블록체인과 같은 이제 신기술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재님 혹시 클라우드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라우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사물 인터넷 아니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키워드들의 시작과 끝이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가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가장 어울리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클라우드가 아니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I나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뭐 IoT 또 네트워킹 쪽에서는 이제 5G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이제 기술 키워드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데이터 기반 기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 안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그 인프라들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 인프라들은 클라우드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